2022년 4월 11일 오후 7시 반이네요. 한 2년 전 이맘때쯤 됐었을 때는 4.15 총선이 있어가지고 한참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빴는데 아마 2년이 됐네요. 살살 걸어서 집에 갑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 전인가 한 며칠쯤 됐어요. 한 보름쯤 됐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지하철, 서울에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60 넘은 뭐 60 넘은 어떤 남성분을 휴대폰으로 막 얼굴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많으신 분들이 정말 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휴대폰으로 맞은 이제 남성은 60이 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가 좀 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젊은 여성을 좀 이렇게 욕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으라고 그래 하고 이제 맞은 그 분한테는 좀 이렇게 동정심을 표하는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마 그 젊은 여성이 아마 20대죠. 30대는 안 된 것 같고 20대 여성이 아마 술이 조금 취했던가 봐요.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제 지하철 그 안에서 침을 뱉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뭐 60대면은 내만한 나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좀 나무랐는가 봐요. 왜 거기서 침을 뱉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뭐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그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그 여성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안에서도 지금 자살자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많아요. 하루에 그 몇십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대 여성이 거기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해서 참 거기 뭐 참 이 운명을 달리하는 이렇게 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 주위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거나 뭐가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죽지 못하고 또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근데 20대 여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술집이 많이 있어요. 그 술집이 헤아려 보진 않아도 한 7, 80군데는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집이 한 집도 없어요. 한 7, 80집. 어떨 때는 배가 좀 고파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뭐 먹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는데 한 집도 갈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술집이니까. 술하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한 집도 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가다 보면은 그런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젊은 여성들도 피우고 뭐 또 조금 나이 많은 그런 여성들도 내보다 나이가 적지만은 그런 식당 아주머니들도 이렇게 피우고. 근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그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겠느냐고. 알잖아요. 어? 담배 가게 옆에 그 적혀 있잖아요. 거기 그 뭐 담배 흡연을 하면은 뭐 폐암 무슨 암을 유발한다 이래도 피우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아주 뭐 참 진짜 보기 상가라운 그런 사진이 그 박혀 있어도 그래도 피운다고. 당장 피워가지고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 피울 때에 그 사람들이 뭔가 참 남자도 이렇게 예, 좀 담배 피울 때는 뭐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피우겠지만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문제라든지 또는 결혼 문제, 또 자녀 문제, 주택 문제, 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담배를 피우게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하철에서 그 술에 좀 취한 그 여성을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무언가가 그렇게 술을 마시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침을 뱉으면 안 돼. 좀 공공 그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침을 뱉게까지에는 그만큼 그 뭔가 그 힘든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참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 이렇게 참 안타까움이 들죠. 그리고 뭐 침을 뱉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나는 뭐 못 본 채 했을 거예요. 그냥 좀 피해버리거나 그게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침을 왜 뱉느냐고 이렇게 그분이 막 나무랄 때는 뭔가 이 화가 나는 음성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여자도 가는 말이 곱지 않는데 오는 말이 고울 수가 있나. 이제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누구를 떠나가지고 참 이 사회 자체가 대한민국 이 정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정말 암담해집니다. 암담해져요. 요즘은 이래 보면은 이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요. 오토바이가 왜 많이 다니냐면은 그 음식을 시켜서 많이 먹는가 봐. 그러니까 저런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요.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배달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물론 저래가지고 먹고 살겠지만은 나는 저 배달하시는 분의 그 힘들게 사는 모습을 좀 가슴 아프니까 나는 배달을 하는 건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택배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택배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은 택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져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동토 그 검찰공화국 시절로 들어가게 되고 참 동토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 겨울의 시절로 아주 추운 시절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껴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김건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지. 번연히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쏘아 넘어가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안 속아 넘어가거든. 그런데 번연히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그 심리학자 김태영 씨가 참 말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저기 다스베이다의 그 김어준이가 지금 그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아침에 그걸 하고 다스베이다에서도 김어준 씨가 하는데 삐삐삐삐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런 말 하면 삐 이러더라고요. 히틀러 어렸을 때의 그 심리 상태하고 윤석열 씨의 그 심리 상태하고 거의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삐 그러더라고. 그 말 들어가게 되면은 참 안 좋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하고 이제 김건희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진짜 할 말은 많아도 말을 다 못하네요. 그 공익 추구형이 있고 사익 추구형이 있어요. 사람에게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 동네 반장이 되든지 통장을 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우주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조그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사람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사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사리사욕이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이제 그런 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또 권력까지 진짜 얻었다 이러면은 참 진짜 그것도 권력도 보통 권력이 아니잖아. 최고의 권력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이리 되면은 참 그렇습니다. 암울합니다. 지금 뭐 깜깜한데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깜하다는 것은 이제 밝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암흑의 시일로 들어가게 되고 깜깜해지는데 거짓말을 이제 여사로 이래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뭐 거짓말을 여사로 뭐 진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같이 이제 이렇게 상종을 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어제 저기 다스베이다의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이가 아니고 저 누구야? 통일부 장관 하던 사람. 통일부 장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정뭔데. 참. 아이고, 조용한 골목을 좀 걸어 다니면서 사색에 좀 잠겨볼래 했더만은 이렇게 뭐 골목마다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참 시끄럽네요. 아이고. 정세현인가? 이 참, 그 윤석열 당선자 그 주위에 윤석열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분이 그리 어떤 분이 또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세현 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윤석열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고 김건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뭐 도사들이 좀 이래 있는가 봐. 그 주위에 천공이라는 분도 있고 심도사라도 있고 또 건진 뭐 법상가 뭐 그런 분이 또 있는가 본데 그 뭐 불교계 통이네 보니까 천공이나 그런데 그 천공이나 뭐 건진법사나 뭐 신도사나 이런 분들이 불교를 하면은 사홍서원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기초 중에 기초지. 법문무량 서원학이고 번뇌무진 서원단이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인데 거기에 보면은 법문무량 서원학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 모든 역사가 흘러나왔는데 있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또 물리, 화학, 천체, 우주, 풍수, 지리, 불교사, 기독교사, 천주교사, 세계 인류 역사 이 모든 것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일체지라 할 수 있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중생들을 나와 한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불자가 가야 할 그런 길이죠. 그렇게 살아왔다면 천공이라든지 또 근진 법사 또 심도사 아마 그런 분들이 그 김건희 그 윤석열 당선자의 진짜 부인의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 사홍선을 바르게 실천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끔 된단 말이야. 그게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조자의 최종 기착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를 막 석가모니 이상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제 불교를 이제 초국할 정도까지 되고 말이요. 기독교를 했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초국할 정도까지 되고 이제 초종교라 그러지. 그런 단계에 갔었을 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허경영 씨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이 사람으로 내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다는 거 참. 지하철에서 그 침을 뱉고 술에 좀 취해가지고 침을 뱉은 그 여성은 아마 지금 이제 뭐 불구속 됐는지 뭐 구속됐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불구속 해가지고 재판을 받든지 뭐 벌금형이 나올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전체로 보면은 사회 우리 전체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자 이제 지금 검수완박을 행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저기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아마 오마이뉴스 이래 보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 촛불 시위 같은 걸 하더라고. 해가지고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 사건 그리고 허위 학력에 대해서 똑같이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잣대를 대라. 이래가지고 뭐 표창장 하나 위조해가지고 4년 실형을 이제 받고 지금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이 대보라고. 그렇게 조국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검찰은 이제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뭐 이재명 전 도지사를 좀 늘 이렇게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그 김만배 씨 누나가 말이에요. 윤석열 씨 그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을 이렇게 샀다는 것은 그 뭐 조그만하게 눈치만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사실인데 누가 누구를 치느냐고. 참네. 자,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이 암흑기 속에서 지금 또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반드시 열린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열리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열리느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젊었을 때에 텐트 치고 저 홍제동 디산이죠. 거기가 연세대학교하고 디산도 연결되고 이화여대 디산하고도 연결되죠. 그 디산에 텐트 치고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상당히 이제 뭐 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복막염으로 이렇게 큰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 텐트가 이제 바람이 날려가 가지고 그 텐트 찾으러 가셨다가 뼈가 부어지고 그 한 달 동안 참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추운 겨울날에 눈을 녹여 가지고 먹고 이런 피골이 상접한
그럼 완전 빼다고만 나면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슬리프를 이제 누가 주길래 그 슬리프를 이제 팔러 갔다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그때 좀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돼가지고 창공을 나르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제 사람 신분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우주의 대통령이죠. 전 세계의 인류의 대통령이 되고, 그것은 좀 황제라 하죠. 전 세계의 황제가 돼가지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팍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지만은, 그 세션 문제를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제 하늘군 강의 때 하셨거든. 10조 원이라 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 뭐 처리 간단하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매석금을 바로 이제 받게 돼가지고 그래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세력, 여기 트럼프의 복귀, 이게 지금 거의 임박한가 봐요. 근데 과연 한 뭐 1년, 2년을 갈지, 보통 1, 2년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윤석열 그 정부가 1년, 2년 이래 봐요. 김태형 그 심리학자도 그렇게 하고, 정봉주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4개월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6개월, 5년 이상 하면 좋지. 하래가지고 정치 진짜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뭐 진짜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 싹을 보면 알잖아요. 은행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20대 대통령은 이미 찌그러지는 거라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이제 엉망진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트럼프가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 복귀를 하느냐. 복귀를 하고 이제 우주방송, 요것이 이제 이렇게 또 언제 이제 터트려지느냐. 또 이제 뭐 하늘궁이 또 이제 언제 건립돼 가느냐.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까마득하잖아요. 까마득한데 모르지. 뭐 10조 원 들어오면 금방 돼버리지. 그거는 1년이면 되잖아요. 돈만 들어오면요. 자, 이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지금 바이든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인가 거의 뭐 걸렸다 이래서 이러는데, 이제 거기 지금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밝아지는 거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자, 국민들은 언론에 쏘가가지고 트럼프를 찍고, 트럼프가 아니고 뭐 윤석열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봐야 보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날씨가 엄청 추워져 버리면은, 아까 낮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 대한소환 추위에서 엄청 추워지면은 그 물이 얼어버려요. 물이 이제 얼지.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수돗물이 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추워버리면은, 그러면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꽁꽁 얼어버리니까 못 쓴다고. 그럼 화장실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저 지하철 청사나 뭐 지하철도 보니까 얼어버리니까 사용 금지를 해놨더라고.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 걸 겪어야, 이 수돗물이 그냥 얼지 않고 콸콸콸콸 녹고 말이야. 대소변 이렇게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알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져 봐야 된다고.
사용을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빨개일에 샀고 뭐 엄청 뭐 욕을 하는 사람은 엄청 하더라고. 뭐 물론 뭐 사람이 다 좋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볼 때는 원자력 그 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다 잘못된 것만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로서 잘한 점도 있다고. 사람은 골고루 정확하게 봐야 되지. 그런데 잘못된 점 하나만 자꾸 늘어지 가지고 아주 뭐 문재인이라면은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쩔쩔 흔드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좌파 정부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파를 이렇게 밀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니까 이제 결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봐야 된다고.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하루도 안 잔다 이러니까 이게 뭐가 그 말을 누구한테 듣느냐고. 그 도사들 허경영 총재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도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제대로 공부를 덜 했다 이 말이야. 덜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들 허경영 신인님한테 이렇게 못 알아봤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정상적으로 구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았다. 이게 딱 증명이 된다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느냐고. 지금 그 청와대 그 눈에 보이는 경호원들 외에 뭐 대통령 가면은 막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와대 경호원들 외에 또 경찰이 또 경호를 하는 것이 있고, 군인들이 또 이제 군부대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래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으니까 종로 경찰서에 있는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또 대통령 경호를 맡는가 본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갔으니까 거기 이제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혼란하겠느냐고요. 엉망진창 뒤죽박죽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벌써 뭐 눈에 가시처럼 있는 사람을 조지려고 하려고 하니까 금수완박이 바로 나오지. 벌써 아마 지금 뭐 거리에서 지금 이제 당선자 신분인데 지금 데모를 해서는데 되고 나보라고. 자, 그런 걸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껴야 되겠죠. 느끼게 된과 동시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위대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라고.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무슨 뭐 사회 지도층 뭐 있는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깨달았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은 뭐 사회 지도층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내가 보면야 뭐 내가 말 안 할랍니다. 뭐 한덕수가 지금 이제 뭐 국무총리 뭐 후보로 추천이 된 것 같은데, 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뭐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했었고 서울대학을 나왔다 이러는데, 그게 김현장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뭐 5년 동안 18억 원인가 받았다 그러는데, 그 자기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법률가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뭐 전직 국무총리니까 거기가 뭔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18억을 줬지 않겠느냐. 나는 서울대 나왔든지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기를 100만 개 받았든지, 한 개 아니고 100만 개를 받았든지, 그런 거는 다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말고 대학 교수들
하버드 대학 교수든 옥스퍼드 대학 교수든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을 꽉 짜가지고 그 몇백만 명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쫙 짜봐야 그 허경영 총재님의 발바닥에 때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봐야 돼. 영적인 걸. 내가 이제 뭐 어떤 후보 보고 말이야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 피덩어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적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양심이 지금 완전 마비가 돼 있다고. 연탄처럼 양심이 새까만 사람이란 말이야. 국민들이 욕하는 줄도 모르고 막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껍느냐고. 양심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었거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 그런 사람이 양심에 눈을 떠보라고. 눈을 뜨면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단 말이야. 자기가 이때까지 먹은 것이 전부 다 눈물이 돼가지고 쏟아져야 된다고. 나야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쏟아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말하기도 그렇네. 자기가 어떤 직에 높은 고위직에 이제 무슨 그게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걸 그 사표를 쓰고 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그 허경영 총재님 계시는 그 저기 돌고개 입구에서 돌고개 입구까지 가기 전에 저 용산 하는데 용산부터 삼보 1배를 해라고. 삼보 1배를 해서 참여하고 뉘우치고 서울역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3,000배를 하고 또 삼보 1배를 계속 하고 말이야. 구파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한 3,000배를 하고 돌고개 입구에서도 또 3,000배 한 10,000배를 해라고. 그리고 멀리서 허경영 총재 가까이 갈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한번 보고 그래 가라고. 가면서 자기가 지금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싹 해가지고 그 자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 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직업을 택한다 그러면은 아주 사설이지 업종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이웃 위해서 이렇게 도와버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탕감이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라고. 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완전 새로운 새 천지가 활짝 열리는데, 이것이 작전명이 이제 런던 브리지.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여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단 말이야. 그게 이제 죽기는 벌써 죽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영국 여왕이 진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밝혀지게 될 때, 지금 언론도 지금 미국의 그 가짜 언론들 이것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금 완전히 이제 허물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발동이 된다고. 그것이 신호탄이 뭐냐?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판도 이제 바로 서가지고 그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여성들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술 마시고 침 뱉는 그런 여자도 없고, 그것을 또 뭐라 하는 남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가 나는 그런 일도 없을 거고. 어제 아래 그 생활고로 7살, 8살짜리 두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자기도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죽지는 못하고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그런 일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워진다 하는 거지. 오늘 참 말을 참 시원하게 못해가지고 참 그 삐삐삐 하니까 김태형 씨가 어째 저런 후보가 대통령이 됐나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상당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재가 올 수가 있지. 내야 이제 조회수가 뭐 한 1000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난 조회수 적을수록 좋은데. 어, 40분 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뭐 사회를 이제 현상을 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뜨는 것은 뭐 하루아침이면 바꿔진다고. 언론만 바로 서게 되면.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그 카이스트의 그 마미손인가 이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허경영 총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천재다. 아인슈타인 같은 이제 물리학자가 있었듯이 이 정치의 대천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이제 좀 많이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활용이 되는 이제 그 날이 이제 가까워 오죠. 일단 그런데 국민들은 일단은 내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할 때에 뭐 대통령이 된장국을 우리 국민들한테 시원한 된장국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똥국이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실감을 하고 들고 일어날 때 그와 저음해서 허경영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4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이제 그런 날이 온다 기다리는 거죠. 자, 김현장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로 많이 근무하다가 다시 청와대 근무하다가 다시 또 김현장 사무실에 많이 가고 그래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특히 고역 변호사는 나를 인간으로 안 봅니다. 사람이 양심만 바르면 변호사가 뭐 필요하느냐고. 검사도 필요 없고 양심대로 살면은 진짜 없어야 될 직업이 변호사라고. 그런 것을 그런 사람 앞에 돈을 받아가지고 18억이라고 받았다고 한덕수. 노력 없는 재물, 응? 노력 없는 재물, 그리고 도덕 없는 경제, 그런데 해당되지 않겠어요? 인격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쾌락, 원칙 없는 정치, 환경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그런데 그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 거기에 한덕수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설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야 된다. 끝이 나고 정말 그 양심 그리고 신인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런 완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완전 새천지. 그렇게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뜸을 더 들이는가 봐요.
20대는 그게 어렵고 21대 그게 시작되니까.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뭐 대통령은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계 황제로 이제 바로 추대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첫 단추부처가 윤석열 말이야. 당선자가 하는 일이 첫 단추부터가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4.3 그 기념하러 이제 제주도 갔는데 10시가 되면 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거기 길을 걷다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같이 묵념을 해야지. 딴 사람 다 묵념하고 조용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래 가거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당선자지만은 그래가 되느냐고. 정규재 씨가 오늘 또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대통령이라서 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인식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그것도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 당선자단 말이야. 당선자인데 마음대로 하면 그거 되는가. 이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참. 그 욕을 할 때 걸주 같은 놈이라고 하거든. 걸주 같은 놈. 예의 걸주 같은 놈아. 이런 말이 있다. 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를 망치게 한 놈이 걸이라고. 걸이라는 왕이 있다고. 그걸 딱 하고 자기하고 딱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말희라고. 그리고 은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주왕이라고. 그런데 주왕하고 코드가 맞는 여자가 딸기라고. 딸기. 근데 그 남 안 되는 거를 그래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불교에서 말하면 반야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초라고 말이야. 기초. 기초라고. 기초. 그게 기초라고.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공욕, 모든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공욕이 있어야 된다고.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바르게 할 것 같으면 자기 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는 딱 법대로 막 그대로 조국 말대로 말이야. 조국 장관 말대로 똑같은 잣대를 떼서 그대로 처리해버려야지. 그걸 자기 권력으로서 감사하면 그러면 되는 각이.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런 사람이 참. 참, 암울한 시절로 들어가게 되고, 똥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더 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민은 또 그것을 겪어야 된다고. 그럴 때쯤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게 되고, 전 세계 언론이 또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미 군부에서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는 뚜렷한 물증이 있으니까. 자,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얼마른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모습은 저 다른 우수리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그딸 화면에 미는 소 그 문장갑 빈소 할 말은 많으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저 다른 우수리 허경영